컴퓨터 비전을 소개하는 일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이상으로 인간의 시각은 뛰어나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정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을 사람은 순식간에 해석을 해가지고 뭐 인식도 할 수도 있고 추론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령 한 1초 뒤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물속에 풍덩 빠지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박수가 나오고 그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이 자세를 보면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빙 전문성 있는 사람은 대략 몇 점 정도 얻을 거다 이렇게 추정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아주 뛰어난 그 능력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이런 뛰어난 시각 기능을 컴퓨터로 흉내낼 수 있을까?가 이 책의 기본적인 그 출발점이에요.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시각은 가장 그 뛰어난 감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간단하게 우리 두뇌를 살펴보면 여기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여기를 이제 등쪽 경로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배 쪽 경로, 보라색이죠. 여기는 물체의 부류를 알아내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보라색 부분이 망가지면 그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을 인식을 해가지고 뭐 상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반응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인간은 그 매 순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주 손쉬워요. 우리가 막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그 인식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뛰어난 능력이고요. 인간의 시각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죠. 첫 번째는 뭐 물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다음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그 디텍션, 검출이죠. 그다음에 정확하게 물체가 점유한 영역을 그 이 외곽선을 그려가지고 분할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추적도 하고 그다음에 그 동물들의 그 행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어떤 동물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까지 추론도 그 능숙하게 하죠. 3차원 복원 능력도 있고요. 그 되게 빠르고 강건하다. 강건은 영어로 이제 로버스트인데 어떤 뭐 그 그림자가 생긴다든지 또는 빛이 그 바뀐다든지 하이라이트가 생긴다든지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그 외부적인 변화에 크게 훼손을 안 받는 그런 높은 성능을 유지를 하는 그런 성질을 이제 강건하다고 그래요. 인간의 시각은 되게 강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능을 구성하는 너리지 리프레젠테이션, 지식 표현이죠. 그 다음 인퍼런스, 추론, 그 다음에 플래닝, 계획, 그 다음에 협동, 이런 거하고 결합이 돼서 굉장히 그 지능적인 행위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측을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 대응을 하는 그런 사전 행동에 되게 능숙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한다든지 뭐 문이 열린다든지 그러면서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타스크가 달라지죠. 그랬을 때 그 거리낌 없이 그다음에 그 매끄럽게 이렇게 그 과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빠르다. 그 다음에 그 시각으로 인식한 결과에 따라서 발이라든지 손을 움직여가지고 일부 세계하고 무슨 인터랙션하는 그런 비주얼 서본이 뛰어나다. 이런 강점이 있고요. 또 한계도 있는데 착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직선하고 그 수평선이 있는데 제 눈에 보면 이 수직선이 훨씬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재보면 같아요. 제가 혹시나 이게 그 이제 화면 에스펙트 레이쇼가 달라가지고 다른가 하고 재보니까 둘 다 5cm 해가지고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라는 타일이 있고 B라는 타일이 있는데 B는 원래는 밝은 A보다 밝은데 이제 그림자가 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또 어두워졌죠. 근데 A하고 B가 밝기가 다른 것 같죠? B가 훨씬 밝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인텐시티 같다는 거예요, 명암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주황색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오른쪽 이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재보면 반지름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이게 그 수평선 그 평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조금 기울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전부 이게 그 평행하다는 거예요. 이런 착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인간은 자라든지 특수한 장치가 없이 눈만 가지고는 정밀 측정에 오차가 있다. 음. 그다음에 그 시야가 그 몇 도 이내로 한정이 돼 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되게 피로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 퇴화한다. 뭐 이런 한계를 안고 있고요. 자, 1.2절은 왜 컴퓨터 비전인가를 설명을 드립니다. 주로 어, 다양한 응용을 제시를 해서 컴퓨터 비전이 꼭 필요하다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그 화두인데 세밀하게 나누지 않고 응용을 크게 대별을 한다고 그러면 크게 보면 시각하고 언어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GPT 같은 게 이제 언어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시각을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시각도 어, 을 달성을 하려고 그러면 지식 표현도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하고 추론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능 요소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책은 이제 인공지능 중에 시각을 다루고 주로 학습을 다루는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대로 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지식 표현, 추론, 계획 이런 알고리즘들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학습하고 결합을 해서 어, 시각 시스템을 만들어야 음, 탄탄한 그런 시스템이 되고 미래는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컴퓨터 비전 기술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실용화 시스템, 뭐 사과단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공장에서 불량품을 자동으로 알아낸다든지 뭐 이런 그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공장에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필적하는 시각 구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과업, 사갔다는 과업 또는 그 불량품 알아내는 과업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인간보다 어떤 경우는 뛰어나든지 거기에 필적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처럼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눈앞에 장면이 또는 상황이 어, 펼쳐짐에 따라서 그 과업이 자연스럽게 다른 과업으로 이렇게 그 바뀌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은 아직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인간은 어, 인공지능보다 월등하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인간은 영원히 월등할 거라는 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수한 분야의 특수한 과업에서 뛰어난, 그 다음에 실용화된,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보다 더 유용한 응용 사례가 많이 있는데,
과일 수확 드론이에요. 여러분이 그 애플 피킹 드론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이제 재밌는 비디오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혈관 분할하는 건데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의료계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불량품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거, 이제 선수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 또는 어떤 매장에서 고객의 동선을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얼굴 인식을 해서 그 로그인 해주는 거, 그다음에 태양광 모니터링 해가지고 뭐 죽은 모주를 찾는다든지, 되게 더러워진 모주를 찾아서 그 세척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게임도 그 사람 성능을 뛰어나는 그런 게임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생겼고요. 또는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 위성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형을 모니터링하는 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뭐 모니터링한다 이런 응용, 또 화성 같은 데서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로봇, 그다음에 광장을 감시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미리 걸러낸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그림을 그리는 이게 이제 생성 비전이죠. 음. 그다음에 이제 청소 로봇. 청소 로봇도 예전보다는 엄청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쓸모가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휴먼 로봇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자, 3절은 컴퓨터 비전은 왜 어려운가?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변화무쌍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제가 지금 이 방에서 형광등을 켜놓고 하는데 전기가 나가면 어두침침해져요. 그래서 제 얼굴이 이제 훨씬 어둡게 보이고 그러죠. 자,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외부 환경이 아, 급작스럽게 변했을 때 여전히 오일석이라는 사람을 오일석이라고 인식을 하느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컴컴해지기 전에는. 근데 컴퓨터 비전도 그러면 이런 그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 음, 잘 인식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아직은 이제 사람보다 그 성능이 밑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컴퓨터 비전 처리해야 되는 영상이 무지 다양하다는 거죠. 뭐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원자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자현미경 사진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뭘 알아내는 응용부터 그다음에 이런 그 우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영상 그리고 우주에서 찍은 아주 그 이제 큰 규모의 사진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거. 뭐 대략 어떤 이런 그 인공위성이 찍은 뭐 지형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응용하고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왼쪽에 보면 2차원 그 숫자 배열이 보이죠. 뭐 125, 134, 125 이렇게 보이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모나리자의 눈 부분을 이렇게 오려낸 거거든요. 요것이 그 우리는 이제 명암을 가지고 화소를 그 촘촘하게 찍어서 이게 보면 사람 눈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이런 2차원 숫자 배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배열을 우리가 잘 처리를 해가지고 이건 사람 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 비전은. 지금 여기 보면 대략 요 좀 어두운 부분이 대략 이 부분 같은데 뭐 83, 83, 82여가지고 좀 낮은 값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둡게 보이는 거죠. 요 흰자 부분은 좀 밝죠. 근데 여기는 뭐 173, 200, 193 뭐 해가지고 좀 큰 값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영상을 나타내는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어떤 화소가 그 검은색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운 값을 갖고 얘가 밝아가지고 하얀색에 가까우면 그 255에 가까운 그런 색으로 표현되고 그런 화소들이 2차원으로 뭐 1000 바이 1000 또는 2000 바이 2000 작은 영상 같은 경우는 뭐 128 바이 128 배열을 구성하는 거고 컴퓨터 메모리 속에는 이제 그런 배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배열을 그 해석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게 컴퓨터 비전. 이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많은 양의 그 숫자를 처리를 해가지고 유용한 정보로 바꿔주는 역할을 컴퓨터가 한다고 그래서 넘버 크런처 숫자를 막 우걱우걱 씹어서 먹는다는 데서 넘버 크런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컴퓨터 비전도 비슷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인간의 시각 기능은 단순히 눈하고 두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두뇌 속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지식, 그다음에 추론 능력, 계획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유기적으로 협동을 하면서 비전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지식 표현이나 추론, 계획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인공지능에서 지식 표현, 추론, 계획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미숙한 수준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 그 컴퓨터 비전을 어렵게 하는 또 요인의 하나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것이 달성이 돼가지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가 여러 개의 과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상황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분류를 하다가 뭐 검출을 하고, 또 검출을 하다가 또 뭐 분할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뭐 포제스메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과업 전환이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성능을 보인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부르죠.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정말 먼 미래의 일이고 영영 불가능할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그 1920년에 유럽하고 북미 간에 뉴스를 막 서로 주고받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전보가 있고 텔레그램 이런 거에 문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실시간으로 주고받았는데 영상이 문제였죠. 그래서 가령 그 유럽에서 올림픽이 열려서 누가 마라톤을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 사진을 그 몇 초 내에 전송을 해가지고 미국 신문에도 실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뒤쯤이나 도착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사진은 그 가치를 이렇게 잃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바트레인이라는 시스템을 유럽과 북미 간에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해저 케이블이죠. 일종의.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까지 전송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때 전송했던 그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여기 그 왼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6년에 그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식 컴퓨터인 애니악이 탄생을 했고, 이것이 가져온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원래 이제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빨리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뭔가 지능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언어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영상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그 발상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7년에 그 이제 스캐너를 통해서 디지털 영상을 취득을 하고요. 이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컷이라는 분이 그 자기 그 갓난아기를
사진을 스캔을 했는데 176 바이 176 디지털 영상을 스캐너를 통해서 디지털로 하고 이것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 최초로 영상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한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일종의 컴퓨터 비전의 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20년의 바트레인 시스템, 뭐 애니악 탄생, 커시가 디지털 영상을 저장, 그 다음에 58년에 그 퍼셉트론, 이것은 이제 7장에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벨 레지언 산자, 이게 이제 4장인 가서 또 공부를 하고요. IEEE 트랜잭션은 패턴 어널리시스 앤 머신 인텔리전스, 줄여서 이제 패미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그 권위 있는 저널이에요. 여기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실리고 주로 이제 컴퓨터 비전 쪽 논문이 많이 실립니다. 인공지능 하는 분들이 논문 하나 싣고 싶어 하는 그런 대표적인 프리미어 저널이고요. 뭐,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원시적인 모델인 네오 코그니트론이 있고요. CVPR이 83년도에 최초로 열렸는데 벌써 이제 오래됐죠. 수십 년 됐는데 CVPR은 컴퓨터 비전에서 컨퍼런스로는 굉장히 센 컨퍼런스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7장 이후에 딥러닝을 많이 배우는데 거기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모델, 알고리즘들이 대부분이 CVPR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ICCV, 인터넷 컨퍼런스 컴퓨터 비전. 이 두 개가 이제 컴퓨터 비전의 이제 쌍두막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립스라는 인공지능 전체를 다루는 자이너 처리 쪽 논문도 아주 많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오픈 CV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2장에서 이제 간략하게 오픈 CV 역사를 들여다볼 거예요. 그다음 2004년에 그랜드 챌린지가 열렸는데 80년대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가 스탠포드 대학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실험실에서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데모하는 수준이었는데 야, 이제 고속도로 야유에서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차가 너무 많은 데서는 힘드니까 모하비 사막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길을 이쪽 저쪽 막고 한 200km 정도를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우리 경진대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수십 개 팀이 이제 아, 출전을 하죠. 물론 거기 이제 스탠포드 팀도 있고 카네기 멜론 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위 대회가 열렸고 1위 대회가 한 200km 약간 넘는 구간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11km 정도 달리고 이 절벽에 이렇게 처박는 그게 이제 1등을 했어요. 음. 실패를 했죠. 음. 뭐 실패라기보다도 이제 절반의 성공이고 2005년에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2005년에 제2회 그랜드 챌린지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200km 약간 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때도 사막 고속도로였고요. 그때는 다섯 개 팀이 완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상금도 받아오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 이제 CMU 대학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얼번 챌린지여가지고 좀 한적한 시골 읍내의 도심을 주행하는 이제 그런 대회로 발전을 하고 여기서도 여러 개 팀이 이제 완주를 하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의 좀 획기적인 초석을 놓은 사건들이고 2009년 되니까 이제 구글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좋은 비즈니스다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구글도 뛰어들고 지금 현재 구글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그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로봇 택시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 앱 깔고 콜하면 무인 차가 와요. 그럼 여러분 앱으로 이렇게 지불하고 목적지 하고 그러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데려다 주고 뭐 그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곧 뭐 텍사스 이런 데 확장하고 로스앤젤레스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미지넷이라는 아주 그 역사적인 데이터셋 발생을 했고 이 데이터셋 가지고 그 대회를 연 ILS VRC 대회라는 게 열렸고요. 2010년에 2012년에 알렉스넷이 우승을 해요. 이 알렉스넷이 우승을 함으로써 2012년이 아주 그 딥러닝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걸로 보통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의 그 불을 땡긴 사건이다 이렇게 봐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딥러닝이 예전에 규칙 기반보다 훨씬 잘하네. 나 규칙 기반 버리고 딥러닝으로 그 방법론을 갈아타겠어. 이런 연구팀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이제 그걸 기화로 딥러닝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기 욜로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뒤에 가면 다 배울 거예요. 그다음 2017년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이 생겼고 지금은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 정도로 역사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컴퓨터 비전 체험 서비스가 되게 많은데 어, 여러분한테 꼭 그 해보라고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구글이라는 앱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얘가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런 그 동물이나 식물을 여러분 어디 길 가다가 이렇게 그 나무 같은 거 보면 이게 무슨 나무지? 이쁜 대꽃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글 앱을 켜고 그 카메라로 여러분이 그 꽃을 찍든지 나뭇잎을 딱 찍으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얘는 맹문동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대표적인 웹사이트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주고 그러죠. 아주 재미있는 서비스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 이제 책 같은 거 스캔하고 싶으면 이렇게 페이지를 딱 찍으면 얘가 그 OCR을 돌려가지고 문자 인식을 해서 텍스트 파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 식물을 인식하는 그 실험을 좀 해보시면 현재 컴퓨터 비전 기술이 한 이 정도구나. 그리고 가끔씩 얘가 실수도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꽤 잘하는데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요거는 그 우리가 이제 13장의 생성 비전에서 배울 건데 그 사람 얼굴을 그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구별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 휘치페이스 이즈 리얼이라는 사이트를 여러분 접속을 해보면 바로 이런 영상이 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클릭을 하고 그래요. 진짜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래서 클릭을 하면 맞았다 틀렸다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 다음 영상으로 넘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얼굴 랜드마크 검출은 책에 그 URL이 있어요. 그 URL을 치고 들어가 보면 물론 여러분 이제 웹캠을 여러분 그 설치를 해야 되고 노트북 같으면 이제 웹캠이 있으니까요. 쓰면 되는데 접속을 하면 좀 기다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멀리도 가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계속 여러분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3차원 그 입체 아, 정보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아주 그 재밌는 사이트고요. 우리가 이게 9장인가 8장인가 가보면 이제 프로그래밍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실습을 할 겁니다. 그다음 영상을 주면 이 영상을 해석을 해서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가 있죠. GPT도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영상을 주면 그 해석을 해가지고 어, 문장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문장 주고 영상을 생성해 그러면 생성도 해주고 그러죠. 자, 컴퓨터 비전 만들기입니다. 1.6절은. 자, 그러면 이렇게 재밌는 그 컴퓨터 비전 세계가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드냐? 즉,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컴퓨터 비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강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 같은. 그래서 주위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차를 쫓아서 달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총을 들고 관역을 맞춰야 되는지, 막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의사결정을 해서 그 비전이 거기에 맞게 작동을 하는 이런 게 이제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것은 아까 자꾸 말씀드렸지만 정말 먼 미래 이야기든지 아니면 영영 불가능하든지 그래요. 저는 이제 영영 불가능하다고 보는 좀 패시미스트예요. 왜 그냥 컴퓨터는 그냥 기계거든요. 넘버 크런처예요. 현실적인 목표는 과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과나무 영상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과를 검출하고 3차원 위치 정보를 로봇한테 보내주라. 그러면 로봇이 가서 그리퍼로 잡고 따겠다. 응. 그래서 사과나무 영상만 너한테 들어가니까 그 사과 위치, 3차원 위치만 찾아서 알려주라. 그 일만 너는 잘하면 된다. 이런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미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약한 인공지능이 현재 기술이고요. 이런 약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많이 만들어져 있고 곳곳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컴퓨터 비전을 공부를 하고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스타트업 또는 뭐 큰 기업에 가서 어, 여러분 기량을 발휘할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컴퓨터 비전이 풀어야 될 문제는 좀 기본적인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 들어오면 얘가 백문동인지 매화인지 백꽃인지 복숭아꽃인지 아니면 장미인지 또는 개인지 자전거인지를 알아내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텍션 문제인데 검출이라고 그래요. 이 박스로 물체를 표시를 하고 이 박스가 호스인지 펄슨인지 하우스인지 볼인지를 맞추는 거. 여기 이제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 확률이에요. 컨피던스죠. 그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를 퍼슨이라고 그랬고 호스라고 그랬는지. 지금 컴퓨터 비전 이 정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분할, 영어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인데 그 위치를 찾는데 이 박스로 찾는 게 아니라 그 픽셀 레벨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따가지고 이 내부가 호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내부가 펄스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고. 물론 분류보다 검출이 어렵고 검출보다 분할이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D번 같은 경우는 비디오의 한 프레임을 보여주는데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 이 박스로 이 사람을 계속 쫓아가야 되는 문제고
이게 이제 오브젝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MOT 문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 2번 같은 경우는 그 오브젝트를 디텍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오브젝트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점프를 했는지, 아니면 스탠딩 하고 있는지, 예, 아니면 공을 스파이크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그 액션까지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죠. 이제 디텍션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 다양한 오브젝트를 디텍트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과 따는 로봇 같은 경우는 사과만 잘 디텍트를 하면 돼요. 사과 위치만. 이런 식으로 또 검출에도 굉장히 다양한 응용이 있고요. 또 사과 따는 로봇도 있고 키위 따는 로봇도 있고 오이 따는 로봇도 있고 딸기 따는 로봇도 있고 물론 그런 걸 두루두 잘하는 그 어, 비전을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과일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해서 뭐 사과를 검출하는 프로그램, 딸기를 검출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물론 그 두루두루 작동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들도 있고 뭐 얼추 그 이렇게 실용화까지 간 것들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사과 농장에 선다고 그러면 사과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훨씬 더 성능이 좋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과일마다 학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몇 년 더 지나면 그냥 과일 검출하는 일반적인 모델 해가지고 두루두루 하는 그런 모델들이 더 일반화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능 요소와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여러분 GPT도 아시다시피 그 멀티 모달이 되게 강하다고 그래요. 성능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연어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처리도 같이 하는, 즉 언어하고 비전을 둘 다 잘하는 뭐 그런 모델로 발전을 했어요. 훨씬 모델이 일반화됐죠. 음. 그래서 그 인공 일반지능,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좀 더 가까워졌다. 한 발, 두 발 더 내디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완성됐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 정도 돼야 이제 완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굉장히 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 고전 컴퓨터 비전하고 딥러닝 컴퓨터 비전으로 나눌 수가 있고 대략 한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는 딥러닝, 이전은 이제 고전 컴퓨터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는 주로 룰 베이스드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딥러닝은 그 데이터를 엄청 수집을 해서 정답을 사람이 레이블링을 하고 그놈을 가지고 학습을 어, 하고 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그 4, 6장은 이제 고전 알고리즘, 7장 이후는 이제 딥러닝 위주의 알고리즘을 소개를 이 책은 하고 있어요. 둘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바, 파이썬 주로 쓰고 있고 이 책은 이제 파이썬을 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 이 컴퓨터 비전은 즉 인공지능은 파이썬으로 다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오픈 CV라든지 또 이 책은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걸 써요. 그 인공지능 구현을 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오픈 CV라는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 그 딥러닝을 위한 텐서플로우 이런
그 중요한 라이브러리들은 대부분 C++ 또는 C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훨씬 빠르거든요. 음. 다만 이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파이썬으로 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구현은 C++,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하고 인터페이스하는 언어는 파이썬. 이렇게 지금 구별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파이썬은 이 배열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 처리에 되게 유리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X라는 배열하고 Y라는 배열이 있고 각각 N개 수를 저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C 언어로 코딩을 하면 포문을 해가지고 이 반복을 하면서 0번째 요소를 더해서 집어넣고 1번째 요소를 더해서 집어넣고 2번째 요소를 더해서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파이썬 언어에서는 x 플러스 y는 지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간결하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파이썬이 이제 컴파일 하면서 x하고 y는 배열이구나 해서 그 내부에서 이제 그 반복문으로 바꿔서 이제 실행을 해주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 오른쪽처럼 코딩을 면 되니까 훨씬 간결하고 코드도 이해하기가 쉽고 이래요. 이게 이제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이 책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실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니까 파이썬 기초 실력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음, 없으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파이썬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2장, 3장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파이썬에 대한 실력도 더불어서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파이썬이 처음이라든지 또는 정말 자신이 없는 그 학생은 이 책의 부록에 이 책을 공부하는데 최소한의 파이썬 실력을 도와주는 내용이 부록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 유튜브에 오일석 이렇게 잘 검색을 하시면 그 부록에 대한 어, 그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 도움이 되면 부록하고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특히 이 수업을 따라오려고 그러면 이제 빠른 속도로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실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읽을 거리, 볼 거리가 있는데 컴퓨터 비전 교과서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책은 이 스젤리스키라는 분의 책이에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스 앤 어플리케이션스 하고 그 세컨 에디션이 202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신 컴퓨터 비전 내용을 방대하게 담고 있고요. 다행히 이 마음씨 좋은 스텔리스키 아저씨가 그 PDF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접속을 하면 그냥 전문을 PDF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종이책이 좋으면 종이책 사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딥러닝 같은 경우는 다이브 인투 딥러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거 온라인 책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종이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책을 사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 여기 접속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딥러닝 공부,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공부를 보충하고 싶은 분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램 기초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부록 A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 있는 그 동영상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파이썬 그 온라인 사이트들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한 걸 선택을 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어, 되십니다. 그다음 이제 컴퓨터 비전에 재미있는 이제 강연이 많은데 그 이제 페이페이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 이미지넷이라는 아주 그 대용량 어, 데이터셋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훨씬 큰 데이터셋이 이제 더 좋은 게 많이 나왔지만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How Computers Learn to Recognize Object Instantly에서 레드몽이라는 분이 이게 욜로라는 그 물체 검출하는 그다음에 비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출을 하는 굉장히 빠른 검출 알고리즘을 제시를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데모하는 그런 장면이 들어있는 아주 재밌는 그런 비디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자율주행 차들 뭐 이런 게 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일장을 마칠게요. 자, 그러면 2장에서 뵙기로 하고요. 2장에서는 그 파이썬 설치를 하고 실제로 그 오픈CV 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래밍 실습까지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